네, 계산 문제 해설은 아까 마쳤고요. 전반적인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1번부터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문화를 비롯해서 사탐론의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겨냥한 난이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개념을 찍먹하거나 지문을 대충대충 읽으신 친구들한테는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같이 보면서 개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세대교체 이해가죠, 그죠? 예쁜 꼬마 선충이 하겠죠, 그죠? 기억 자연이고요. 규명하는 건 인간이니까 사문이고요. 파악하는 건 인간이잖아요, 사문이죠. 변이는 선충이 하잖아요, 리을 여기고요. 이해하는 거 미음. 그래서 1번은 쉽게 하면 정답은 5번 개연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쉬운 문제죠. 활동을 하고요. 원에서 그럼 명목론인가 싶은데 내가 일치할 때는 하고 싶은 거랑 주어진 게 일치할 때는 내가 얼명인 걸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거랑 주어진 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난 구속돼 있구나. 이거 뭐구나? 사회 실제론 얘기구나. 개인에게 사회구조는 불강력적이겠죠.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의미를 갖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좀 빨리빨리 볼게요. 앞쪽은 토착어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국은 다양한 토착어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요 비효율성이 있나봐요. 그래서 공용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토착민들은 다양한 언어는요 사라지고 있대요. 전통 문화가 없어지니까요.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 토착어를 교육을 합니다. 한편 이 소멸을 우려하니까요 보존하자는 프로젝트도 한대요. 계속 보존하겠대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토착어는 비물질 문화이자 각국의 지역 문화 맞죠? 왜요? 지역별로 토착어가 지금 다양하다잖아요. 일부 지역이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1번. 각국이 문화지체 아니죠. 물질 문화가 비물질보다 빠르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요. 반문화. 교육이 반문화가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가르치는 거니까 지금은 저항하는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토착어를 존속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토착어 보존 10년 프로젝트로 인해 각국에서는 획일화? 아니죠. 지금 소수문화 지키는 거니까 획일화랑은 거리가 좀 멀겠죠. 토착어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은요 하위를 주류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를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4번, 5번은 3번도 크게 영향은 정답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가 좀 독특하죠. 문화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사실 흔치는 않은데요. 사례별로 부각되는 특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각국에서는요 집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적이다.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고요.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보이고요. 식품회사가 만든 전통 음식을 사 먹는 게 당연하대요. 왜? 모두가 그걸 그렇게 먹으니까. 식품회사가 만든 음식을 사 먹는 문화가 무엇 되니까?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A, B가 뭔지 모르겠지만 변동과 공유가 현재 사례에 있고요. 두 번째 사례에도 무언가가 같이 A라는 게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요 원래 그냥 자동차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장착된 게 등장했대. 뭐 한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래서 A는 변동성이겠구나. 근데 최근에는요 일반 자동차가 대체되니까 변동성도 보이지만 그냥 차에서 AI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사실 뭐도 있는 거예요? 문화가 쌓이면서 발전되잖아요. 축적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전통 나왔잖아요. 이거 축적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축적성을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근데 변화하면서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전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게 오히려 발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D가 각각 변동 축적, B가 공유. 그럼 이게 공유니까요 사실 사례를 안 봐도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성이 되겠죠. 총체성이 되겠죠. 목욕을 할 때 사우나를 즐기는 게 보편적이니까 뭐예요? 공유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등등등과 관련이 있다. 전체성, 총체성이 보입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 C죠. 구성원의 사고에 행동에 동질성을 갖는 거 공유성 B죠. 이게 맞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거 이거는 축적이 아니라 변동이죠. C가 아니라 A겠습니다. 전승되고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거 그게 축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한다고 축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양적 연구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평가원 문제는 무게를 기존보다 좀 더 넣은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연구자 갑은 게임을 안 하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해가지고요. 궁금하네. 갑은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묶을게요.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싶다. 인과관계니까 양적 연구 되겠습니다. 가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이럴 수가 있겠죠. 왜 난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게임을 해서 친구 사귀어야 되나? 아니 뭐 친구 뭐하러 사겨? 게임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자, 이를 위해 갑은요, 어떤 기관이 공개한 설문조사 질문지법이긴 한데요, 갑이 직접 한 게 아니죠. 2차 자료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요,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요, 반비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수록, 이게 높을수록요, 게임 의존도는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낮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 많은데 뭐하러 게임 의존하냐? 현실 친구 만나겠다. 이런 게 되겠죠. 1번 기억. 자, 미술신 기억은요, 얘가 되겠죠. 1차 자료가 아니라 아까 몇 차례 했죠? 2차죠. 왜? 갑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기억 틀렸고요. 확 줄었네요. 그죠? 니은. 가에는요,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들어갈 수 있겠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변수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 1번. 나에는요,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니까 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좋게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이유가 있겠죠. 뒷페이지 난리가 납니다. 자, A씨에 대한 설명인데 얘도 독특해요. 태도와 관점이 같이 나왔습니다. A 같은 경우는요, 지금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갑국은 어떻게 하고 을국은 어떻게 하더라. 비교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관점이에요. 비총상중에 비교가 되고요. 자, 미개하다고 보는 거는요, 야, 니네 왜 그러냐. 이거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이건 관점이에요? 이해하는 태도죠. C는요, 맥락에서 이해한다. C가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되고요. 남들 것도 비교하면서 분석하니까 객관적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정도였고요. 7번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땡땡은요, 뭐 캐대형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을국의 아이돌 음악에 색깔을 입혀서 창작을 했대요. 그럼 이거죠. 을국 음악에다가 갑국 음악이 합쳐가지고 새롭게 된 거니까 이건 뭐예요? 융합이 나타났다 할 수 있겠죠. 이 영화에는요, 대중음악의 요소를요, 얘네 노래에 녹여낸, 근데 요소라는 말 보고 이거 자극전파냐? 아닙니다. 자극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남의 나라 요소가 돼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갑국이 만들었잖아요. 자극전파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렸죠. 새로운 음악 형식이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 뭐예요? 플랫폼이니까 간접 전파 되겠죠, 그죠? 수출해가지고요, 을국, 병국에서 흥행을 합니다. 을국의 음악은요, 병국 시장을 장악해가지고요, 장르 중 하나니까 문화 공존이 나타났구나. 1번 틀렸다 했고요. 2번. 자, 병국은 공존이 나타나고요. 갑국은요? 갑국도 나타나죠. 왜요? 일부 젊은이들이 을국 아이돌 음악 자체를 즐겼으니까. 공존 맞잖아요. 을국 음악이 지금 갑국의 하나의 하위 문화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 융합이 을국과 병국 뭐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갑국에서 좀 나타났죠, 그죠? 틀렸죠. 을병 간접 전파고요. 문화 동화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이 자극 전파에 조금 낚인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극 전파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조금씩 건넨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계속 받으셔야 돼요. 8번. 이것도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좀 짜증나고 유치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A대학교 26학번 뭐 여러분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비대학생이 된 걸 축하합니다. 자, 예비대학생, 교환학생,
1번 틀렸죠, 그죠? 대학생이 이제 예비 대학생이니까 이거를 지위로 봐야 되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환학생은 성취지위가 확실히 맞죠, 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료에서 역할 갈등과 얘기 사회와 봐야 되는데 이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A 할까 B 할까 고민하는 거. 역할 갈등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고민하고 있대요.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요. 재활 관련 지식을 잡지에서 찾아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격증 따서 학과, 소모임, 단체, 자, 간호학과에 가고 싶고요. 이 학과는 같은 학과죠, 그죠? 저는 을은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싶고요.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요. 대학원, 대기업 고민하고 있대요. 역할 갈등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군대 가기 전까지 인권 관련 연구소에서요 조사하고 경험 쌓고 교환학생으로 교환학생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놓을게요. 지금 제가 집단이나 조직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학생은 아니죠. 해외도 당연히 아니죠, 그죠? 사회학과. 자, 이렇게 됩니다. 역할 갈등 찾아볼 수가 없네요. 3번 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비공식 조직은 봤을 때 소모임 하나 정도 되겠죠, 그죠? 을에 적혀있는 1차 집단 뭐 있어요? 가족 있잖아요. 한 개 많다. 틀렸네요. 을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공식적 사회기관 지금 봤을 때요 뭐가 있어요? 대학원, 저장학과 두 개죠. 자발적 결사체는요 환경단체 말고 없죠, 그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없죠. 한 개밖에 없죠.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5번이겠네? 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이익사회 개수요 군대, 연구소, 사회학과 3개죠. 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아니죠? 학과 아니죠? 소모임과 단체 맞고 학과 아니죠? 2개니까 틀린 거 아닌가 했는데 뭐가 있어요? 지식을 잡지에서 찾아도 왔다잖아. 사회기관 맞잖아요. 사회화 기능하지만 잡지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화의 목적은 아니지만 지식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비공식적 사회화 맞겠죠? 뭐 건드리는 거야? 개념 건드리는 거예요. 지식 딱 본 다음에 사례 본 다음에 적용하는 건 결국 여러분 개념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잖아요. 사탐론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계산의 타임어택의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문제 풀다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있으면요 계산이 아무리 쉬워도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계산 문제를 잘 맞추는 방법은 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벤다이어그램 새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개념을 막힘없이 하셔야 계산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탐론을 고민하고 있거나 사회문화 수능 응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요 개념 학습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하고 기출풀이가 될 때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낯선 게 나왔을 때 잡지 엥엥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A, B, C, D 해가지고 뭐게요? 물어보는 건데요. 자, 갑의 말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보니까요. 일탈이론 2개의 공통점이래요. 그리고 사례까지 한대요. 갑과 을은요. 하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말하지만 2개 다가 아니라고. 얘는 좀 바보로 하고요. 사례는요. D만 맞대요. 자, 볼게요. A와 B는 모두 목표와 제도의 수단의 괴리. 이거 뭐예요? 머튼이죠. A와 B는요. 둘 중 하나는 뭐다? 머튼이다. 자, 그럼 저는요. 그냥 쓸게요. A, B, C, D D 이렇게 머튼 차별적 교재 낙인 뒤머 찬학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요. 자, A와 B는 지금 머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가능해요. 자, 근데 A의 사례로 보니까요. 부유한 생을 원하는 장기 실업자가 쉽게 돈을 벌고자 이거 머튼 얘기잖아요. 근데 사례가 D밖에 안 맞았잖아요. B가 머튼이겠구나. 자, B의 사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비난을 받고 이거 뭐예요? 이거 낙인이로잖아. 그러면요 B의 사례 어차피 지금 머트니까 끝났죠, 그죠? 네, 일단 첫 번째에서 이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C와 D 같은 경우를 지금 두 번째로 보니까요 사회적 반응 이거 뭐예요? 낙인이죠. 자, C의 사례로 사회 법규가 확립이 안 돼 있대. 이거 뭐야? 뒤룩캠이잖아. 근데 C 틀렸으니까요 C는 일단 뒤룩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요, 전과자랑 어울려가지고 가담했다. 이거 뭐예요? 차교잖아요. 그럼 D의 사례가 맞다고 하니까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교가 됩니다. D가 차교이기 때문에 낙이는 자연스럽게 C가 되는 거고요. 좀 헷갈리죠? 이렇게 하니까 A가 뒤르캠 해서 뒤르캠 머튼 C가 낙인 D가 차교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 방법이 뭐 정형화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제끼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뒤르캠은 C가 낙인이었죠. 급격한 정답 1번 바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A와 달리 C는이죠. 그죠? 죄송해요. 거꾸로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요. B와 달리 A는요, 자, 머튼과 달리 뒤르캠은요, 정상 집단 뭐예요? 차교니까. C와 달리 D는요, 낙인과 달리 차교는요, 사별적인 사회적 제재. 이거 뭐야? 계속 나오죠? 이거 차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의 표현은 여러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적용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개념적인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뒷받침하는 건 기출을 통해 얼마나 익숙하냐가 되겠죠. 4번 D와 달리 차교와 달리 B 머트는요,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그쵸? 목표와 수단의 괴리니까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 뭐예요? 이건 낙인이잖아요. D가 아까 뭐였으니까 D는 차교였으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7번이나 8번에서 막힘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요, 멘붕 오는 거야. 개념을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기출을 풀면서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던 개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혹은 어디가 빵꾸가 나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학습하는 필요성을 이번 수능에서 다시 한번 좀 강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들 마저 보도록 할게요.